턱수염 하나가 어떻게 한 정권의 강력한 통제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턱수염 강제 규정을 통해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어떤 딱딱한 법조항이 아닙니다. 바로 카불의 한 이발소,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해 보죠. 한때는 손님들의 농담이랑 가위 소리로 정말 활기가 넘쳤던 곳인데 이제는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거울 앞에 선 사람들은 깎을 수 없는 턱수염을 보면서 그 안에 갇혀버린 자신의 자유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공포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탈레반이 내세운 공식적인 명령, 그리고 그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규정을 집행하는 기관이 바로 권선징악부라는 곳입니다. 이들은 이른바 영국식 스타일을 포함해서 서구식 면도는 모조리 금지시키고 있어요. 정권이 딱 정해놓은 이슬람식 외모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발사들은 체포되고 수염이 짧은 남성들은 컨테이너에 갇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대학생들은 성적보다 수염 길이로 먼저 평가를 받는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단순한 외모 규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꽁꽁 묶는 공포와 자기 검열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 전문가는 이 극심한 외모 검열을 현대판 분서갱유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책을 불태우는 것처럼 개인의 정체성과 자유를 불태워 없애려는 시도라는 거죠. 인권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공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탈레반은 대체 이 규정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있을까요?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려면요, 종교 경전이 어떻게 해석되고 또 어떻게 오용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탈레반이 내세우는 근거는 바로 하디스입니다. 원래는 초기 무슬림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한 일종의 정체성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아주 큰 역설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핵심 가르침은 오히려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의 상태, 즉 마음과 행실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법의 문자에만 얽매이는 것과 법의 정신을 따르는 것 사이에 오랜 긴장감이 드러납니다. 턱수염 길이라는 겉모습에만 집착하는 건 마치 성경에서 내면의 정결함은 무시한 채 잔의 겉만 닦는다고 비판받았던 바리새인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보이죠. 결국 이 턱수염 규정은 단순한 종교규칙 그 이상이라는 게 명백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거대한 통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건 더 이상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을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정치적인 권력의 문제라는 거죠. 턱수염은 서구 문화를 배척하는 도구가 되고 사람들을 공포로 통제하는 족쇄가 됩니다. 개인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생계수단까지 파괴하면서 결국 유엔이 지적한 것처럼 명백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다시 처음으로 개인의 문제로 되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통제와 내적인 자유에 대한 아주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제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겉사람과 한 사람의 진짜 존재가 머무는 속사람은 다르다고요. 겉모습은 낡아질 수 있지만 진정한 새로움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강요된 턱수염은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그저 복종의 표식일 뿐이죠. 진정한 영적 자유는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내면의 자발적인 관계에서만 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턱수염을 거울 속에 비친 한 남자의 모습을 통제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 너머에 있는 한 사람의 영혼까지 검열할 수 있을까요? 자유를 향한 인간의 정신은 결국 다시 피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